노후 자금은 끝까지 모아야 한다 맞죠? 근데 지금은 꺼내야 삽니다. 연금으로 빚. 그래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실버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거 처음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제도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380억 원이 반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국회에서 질의가 쏟아졌고 공단은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분들은 이 제도를 모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올해 왜 멈췄고 언제 다시 시작되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서류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죠. 끝까지 보시면 당장 바꿀 한 가지 찾게 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실버론. 만 65세부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만 60 이상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급전 창구입니다. 올해 예산이 상반기 안에 바닥났습니다. 접수가 중단됐어요. 국회가 따졌습니다. 공단은 내년에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면 되겠지 하고 아니랬습니다. 올해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확히 정리하려고요. 1월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7월에 소진됐어요. 8월에 증액 논의가 시작됐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추가로 250억 원이 붙었습니다. 총 630억 원이 연말까지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증액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령화입니다. 주거비가 오르고 의료비가 오릅니다.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론이 필요합니다. 빚이 아니라 브리지입니다. 지금을 살리는 다리죠. 왜 빌렸을까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할머니입니다. 전셋집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5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연금 받는 날짜와 이사 날짜가 안 맞습니다. 계약서를 펼칩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숨이 빨라집니다. 자식한테 말하기 민망합니다. 은행 문턱은 높습니다. 그때 실버론을 알게 됐습니다.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보증금을 채웠어요. 연금에서 조금씩 갚아나갑니다. 대출 용도 중에 주거비가 약 68%입니다.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이사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67세 할아버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납창고 앞에서 멈춥니다.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기다리면 병이 악화될까 두렵습니다. 실버론으로 2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의료비가 대출 용도의 약 30%입니다. 수술비, 검사비, 입원비죠. 현금은 게으른 직원입니다. 일을 시켜야 합니다. 위기에서요. 실버론은 그 일을 시키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빌리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자격부터 말씀드립니다. 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수급 개시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급 정지나 충당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존 대부금을 완납했어야 합니다.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연간 받는 연금액의 2배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대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 분할입니다. 2년 거치도 가능합니다.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정지나 충당 상태면 안 됩니다. 기존 대부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연체 중이면 안 됩니다. 면책 전 개인 회생 중이면 안 됩니다. 누적 이용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 총액은 5,600억 원이 넘어요. 연체율은 0.5%대입니다. 낮은 편이지만 고령소득 변동 위험은 있습니다.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금이 적으면 한도도 적습니다. 자동 공제가 되면 생활비 압박을 체감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승인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빌리는 건 쉽지만 갚는 건 오래 갑니다. 5년이면 60개월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회 현장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데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이사장이 답했습니다.
내년 증액으로 반복을 막겠습니다. 예산은 돈이 아닙니다. 의지의 크기입니다. 구조적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릅니다. 주거비가 오릅니다. 의료비가 오릅니다.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선형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간극이 생깁니다. 정책적 의문도 있습니다. 연금 담보대출이 노후 보장 취지와 상충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존 후 원칙입니다. 긴급자금은 브리지입니다. 지금 살아야 노후가 있습니다. 대안을 3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상시 예산화입니다. 조기 소진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층 우선 창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 의료 환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 비용 절감입니다. 모바일 서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사에 직접 가야 합니다. 서류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격 셀프 체크입니다. 만 60 이상인가요? 수급 1년 경과했나요? 지급 정지가 아닌가요? 기존 대부금 완납했나요? 4가지 다 예스면 가능합니다. 둘째, 서류 박스입니다. 신분증 챙기세요. 수급 증명서 떼세요. 지사나 웹에서 가능합니다. 용도 증빙을 준비하세요. 전세나 월세면 계약서 원본, 확정 일자, 전입신고, 계약금 5% 납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면 6개월 이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장례비나 재해면 사망이나 재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역시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 루트입니다. 지사 방문을 권장합니다. 특히 전세나 의료비는 서류가 많아서 직접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는 1300입니다. 사전에 체크하세요. 모바일 가능한 항목은 앱으로도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건 지사가 확실합니다. 11월에 지금 당장 하실 일을 정리합니다. 첫째, 수급 상태 확인하세요. 지사에 전화하거나 1300에 전화하세요. 둘째, 서류 3종류를 가방에 넣으세요. 신분증, 수급증명서, 용도 증빙이요. 셋째, 신청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11월 안에 가능하면 가세요. 12월 되면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빚이 두렵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지금의 3%는 미래의 30% 손실을 막습니다. 돈은 감정의 온도계입니다. 잔고가 먼저 식습니다. 마음이 그 다음 식어요. 그래서 돈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규칙 3가지 드립니다. 첫째,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심리적 해이를 차단하세요. 전세 자금 빌려서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둘째, 상환 캘린더를 만드세요. 자동 공제일 3일 전에 알림 설정하세요.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미리 조정하세요. 셋째, 대체 옵션을 비교하세요. 은행은 4%에서 5%입니다. 실버로는 2%대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10년이면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개 답변 드립니다. 하나, 수급 개시 직후 신청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1년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둘, 해외 체류 중에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국내 거주만 가능합니다. 셋, 기존 대부금이 남아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완납 필수입니다. 넷, 지급 정지나 충당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섯,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연금액의 2배, 최대 1000만원입니다. 여섯, 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2%대이며 공단 고시에 따릅니다. 일곱,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공제가 연체되고 신용불이익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실버론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예산이 바닥난 이유를 상식으로 풀었습니다. 당장 가능한 대안을 찾았죠. 실버론은 특혜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바꿔봅시다. 11월 안에 지사에 전화하세요. 1300에 전화하세요. 수급 상태 확인하고 서류 3종류 가방에 넣으세요. 신청일 달력에 표시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부터 바꾸시겠습니까?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전세나 의료비 유형별로 무료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년 증액이 현실이 되면 우선순위 설계를 분석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버론 제도의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20년부터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24년에는 상반기에 바닥났습니다. 공단은 매년 예산을 늘려왔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입했습니다. 내년에는 630억 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년에 또 밀리면 늦습니다. 11월, 12월이 기회입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할머니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4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실버론으로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어요. 이제 밥을 잘 먹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75세 할아버지입니다.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입니다. 연금은 한 달 뒤에 나옵니다. 비가 오면 집안이 젖습니다. 실버론으로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붕을 고쳤어요. 이제 안심하고 잡니다. 62세 할머니입니다. 손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이 부족합니다.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손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기쁨을 나눴어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실버론은 큰돈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작은 위기에도 씁니다. 제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지사에 직접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부담입니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간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홍보가 부족합니다. 실버론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한도가 적습니다. 1,000만 원이 최대인데 요즘 의료비나 전세 보증금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넷째, 금리가 낮지만 상환 기간이 짧습니다. 5년이면 부담이 큽니다. 7년이나 1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다섯째, 취약층 우선 창구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 환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선착순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버론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행 신용대출입니다. 금리가 4에서 5%입니다. 실버론보다 높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더 높아집니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수입 증빙이 어렵습니다. 둘째, 저축은행 대출입니다. 금리가 6에서 10%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급한 불은 끄지만 부담이 큽니다. 셋째, 카드론입니다. 금리가 15에서 20%입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넷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거라 급전에는 안 맞습니다. 다섯째, 자녀 지원입니다. 가장 좋지만 부담을 줍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비교하면 실버론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금리가 낮고 절차가 명확합니다. 연금에서 자동공제라 연체 걱정도 적습니다. 심리적 장벽 극복 5천만 5,400. 빚을 진다는 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빚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지금을 살리는 도구죠. 수치심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쓰실 권리가 있습니다. 걱정도 이해합니다. 갚을 수 있을까 두려우시죠? 자동공제입니다. 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깜빡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공제 후 남는 돈으로 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래도 가능하면 신청하세요.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하지만 두려움만으로 포기하지는 마세요. 연금 공제 시뮬레이션 5,400만 5,800.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연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연간 600만 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2배인 1,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대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빌린다고 칩시다. 금리 2%, 5년 상환입니다. 월 상환액은 약 17만 5천 원입니다. 연금 50만 원에서 17만 5천 원이 빠집니다. 32만 5천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나요? 방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통신비를 빼면 얼마 남나요?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면 금액을 줄이세요. 1,000만 원 말고 500만 원만 빌리세요. 그러면 월 상환액이 약 8만 7천 원입니다. 연금에서 8만 7천 원 빠지면 41만 3천 원 남습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계산하세요. 공단 홈페이지에 상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승인까지 2주 정도 걸립니다. 급하다고 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입금은 계좌로 됩니다. 계좌번호 확인하세요. 셋째, 용도 외 사용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빌려서 주식 사면 안 됩니다. 넷째, 상환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첫 공제가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하세요. 다섯째, 생활비 조정 계획을 세우세요. 공제 후 남는 돈으로 어떻게 살지 미리 짜세요. 여섯째,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세요. 공단에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1300에 전화하세요. 숨기면 더 커집니다. 자식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필요해서 빌렸다고.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고. 자식도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도와주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명하세요.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고. 연금 담보라 안전하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도 반대하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연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피하세요. 대화로 풀어가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에 가세요. 노인회관에 가세요. 거기서 정보를 나누세요. 누군가는 실버론을 써봤을 겁니다. 경험을 들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시니어 금융 관련 모임이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질문하세요. 답변이 올라옵니다. 저희 백세TV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립니다. 무료 체크리스트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유형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뀔까요?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630억 원보다 더 늘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여전할 겁니다. 제도 개선도 논의 중입니다. 모바일 신청 간소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도 증액도 논의됩니다. 취약층 우선 창구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언제 실현될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현재 제도를 활용하세요. 내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필요하면 지금 움직이세요. 실버론 외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줄여줍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일시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런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세요. 실버론과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세요. 복지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챙기세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실패 사례도 말씀드립니다.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전세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썼습니다. 공단이 확인했습니다.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꺼번에 갚아야 했습니다.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68세 할머니입니다. 의료비로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상환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제 후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카드 빚이 생겼습니다.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용도를 지키세요. 계산을 먼저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빌리세요.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63세 할머니입니다. 전세 보증금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획대로 갚아나갔습니다. 5년 뒤 완납했습니다. 그 사이 연금도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71세 할아버지입니다. 수술비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5년간 성실히 갚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겼습니다. 삶이 나아졌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제대로 쓰면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리스트 드립니다. 하나, 자격 확인했나요? 만 60 이상, 수급 1년 경과, 지급 정지 아님, 기존 대부 완납.
둘, 서류 준비했나요? 신분증, 수급증명서, 용도 증빙. 셋, 금액 계산했나요? 빌릴 금액, 월 상환액, 공제 후 생활비. 넷, 신청 날짜 잡았나요? 11월 안에 지사 방문 예약. 다섯, 가족과 대화했나요? 필요하면 미리 말씀하세요. 여섯, 상환 계획 세웠나요? 5년간 어떻게 살지 그려보세요. 일곱, 비상연락처 저장했나요? 1300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모두 체크하셨나요? 그럼 준비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버론의 모든 걸 다뤘습니다. 역사부터 구조, 사례, 신청 방법, 주의 사항까지.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실행만 남았습니다. 11월에 움직이세요. 12월 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댓글에 상황 남겨주세요. 전세인지 의료비인지 알려주세요. 맞춤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내년 증액 현실화되면 우선순위 설계 분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함께 갑니다. 고맙습니다.